테라폼의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HCL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테라폼에서는 당연히 동작해야 되는 필연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포함해서 모든 유형의 테라폼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수작업으로 프로비저닝하던 방식, 즉 예를 들면 UI 클릭이나 개별적인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은 자동화하기가 어렵고 충분히 숙달되지가 않거나 잠시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방식은 나름 잘 정리되어 있지만 순차적으로 수행되고 중간에 오류가 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테라폼에서는 이전의 프로비저닝 방식을 개선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과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의 핵심인 코드를 잘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테라폼은 HCL이라고 하는 하시코프 컨피그레이션 랭귀지와 제이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코드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HCL은 쉽게 읽을 수 있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코드로 표현되고 이 코드는 곧 인프라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튜링 완전한 언어적 특성을 갖습니다. 즉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반적 조건문 처리 같은 동작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코드화된 인프라는 주 목적인 자동화와 더불어서 쉽게 버저닝하고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테라폼을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HCL을 써보셨을 수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건가? 어려운 건가? 라는 마음의 이제 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HCL은 제이슨과 호환이 되고 이런 방식이 더 자연스러우신 분들은 제이슨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HCL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왜 제이슨이나 야물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HCL 이전에 하시코프에서 사용한 도구는 이제 루비 같은 여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제이슨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알게 된 점은 어떤 사용자는 인간 친화적인 언어를 원했고 어떤 사용자들은 또 기계 친화적인 언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이슨은 이 같은 요건 양쪽에 잘 맞긴 하지만 상당히 구문이 길어지고 또 주석 같은 것이 이제 지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야물을 사용하면 사실 야물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실제 구조를 만들어내고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일반적인 저희가 널리 알고 있는 C++이나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루비, 파이썬 같은 언어는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너무 많은 기능을 또 내장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이슨과 호환되는 자체 언어, 자체 구성 언어를 만들게 되었고 HCL은 사람이 쉽게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덩달아서 HCL용 API가 제이슨을 함께 호환하기 때문에 기계 친화적이기도 합니다. HCL을 익히고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코드로 비슷하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패키지를 임포트라 하고 해당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합니다. 여기서는 AWS라는 패키지에 리전과 프로파일 이름을 넣어서 기본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설정으로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패키지가 동작할 수 있는 여러 서브 펑션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실행을 위한 큐에 넣습니다. HCL도 거의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논리와 비슷합니다. 우선 사용하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마치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같은 것을 정의를 합니다. 이 프로바이더는 기본적으로 선언해줘야 되는 초기 값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모듈들, 즉 클래스나 구조체와 비슷한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오른쪽 화면에 리소스에 대한 정의는 마치 AWS 인스턴스라는 클래스를 이그젬플로 정의하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소스의 값들을 사용자가 재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 HCL의 몇 가지 예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석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는 이제 슬래시 2개로 주석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샵으로도 주석을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요. 멀티라인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러시 아스타 그리고 아스타 슬래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줄을 가지고 주석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의되는 값들은 앞에 보이시는 키 그리고 여기 보시는 value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equal 값, equal 기호를 기준으로 사실 양쪽에 뭐 스페이스바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 단지 이 equal을 기준으로 키와 value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값은 일반적인 UTF-8 형식으로 된 모든 언어를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기호 같은 것들도 UTF-8 방식이면 모두 스트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멀티 스트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부적으로 여러 라인의 스트링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텍스트나 앞과 끝 두 가지만 정의를 하면 이 멀티라인 스트링도 이제 그 키에 대한 밸류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true, false 같은 불린 값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다 10진수로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앞에 0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8진수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앞에 스트링 값이지만 0x로 시작하게 되면 16진수, 그리고 저희가 지수 같은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기호식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뭐 1, 2, 1, 0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포매팅, 밑에 보이시는 이제 포맷과 관련된 것도 기본적으로 펑션으로 제공되는 값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스트링 포매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s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따라온 이제 밸류 값이 대체돼서 스트링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정의하실 때 사실 네이밍 같은 것도 뭐 대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로 정의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값들도 이런 펑션을 써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조건문 같은 것들도 인라인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런 HCL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의 조건이나 어떤 펑션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밸류에 대한 정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HCL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테라폼의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HCL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